어제 오후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샌드맨 시그너처 호텔에서 가스 노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깜깜이 입원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오스틴 장관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도 감염이 발생하면서 입원했다고 미군 의료센터가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승인했다는 보도는 해킹에 의한 가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수년째 치안이 극도로 나빠진 남미 에콰도르의 상황이 새해 들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TV 생방송 중에 총기를 든 괴한들이 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2024 회계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나사 측은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긴축 정책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셸 강 AAPI 아울리치 앤 인게이지먼트 대표가 오늘 조지아주 주하원 99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 AJC는 강력한 후보가 출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19명을 기소해서 주목받고 있는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가 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부적절하게 고용했으며 이들의 관계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샌드맨 시그니처 호텔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부상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실종자 1명이 보고됐으나 곧 발견됐다고 포트워스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한때 호텔 지하에 갇혔던 이들도 구조됐습니다. 폭발 당시 이 호텔에는 모두 26개 객실에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해당 폭발이 가스 누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스 냄새가 호텔의 한 식당에서 나기 시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폭발이 이 식당에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폭발로 호텔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훼손되면서 잔해가 시내 곳곳에 널려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포트워스 거리는 잿빛 먼지로 뒤덮였고 건물 잔해가 길거리는 물론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또 땅에는 폭발 여파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의료진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한 남성을 치료하는 사진이 올라오는 등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포트워스 경찰은 폭발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괌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자해로 보이는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한 명은 한 게임방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자살한 용의자가 도주할 때 SUV를 운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사들은 조사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괌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에서 8시경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저항하다 남편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은퇴를 기념해 부인과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깜깜이 입원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오스틴 장관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도 감염이 발생하면서 입원했다고 미군 의료센터가 밝혔습니다.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가 오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초에 정기검사 과정에서 전립선 암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2일에 월터 리드 센터에서 전립선 절제술로 불리는 최소 침습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전신 마취를 받았으며 수술 다음 날 오전 귀가했습니다. 센터는 그의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됐으며 예후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올해 1월 1일 요로 감염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다시 입원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복수로 인해 장기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센터는 그는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으며 완치를 기대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질문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의 진단에 대해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늘 국무위원 및 장관들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사무실에 알리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은 장관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금요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이 두절될 경우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기존 절차를 백악관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보도는 해킹에 의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인용해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 직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X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위원회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 새 치안이 극도로 나빠진 남미 에콰도르의 상황이 새해 들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무장 괴환들이 TV방송국에 난입해 총을 쏘며 직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는 등 폭력의 물결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에콰도르 TC 텔레비시온과 경찰 및 교정청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 나라 최대 도시인 과야킬에 있는 TC 텔레비시온 방송국에 오늘 오후 10여 명의 무장괴한이 침입했습니다.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이들은 생중계 중인 스튜디오에 뛰어들어가 직원과 방송 진행자 등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성과 쏘지 말라는 외침도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스튜디오 바닥에 엎드리거나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그대로 생중계됐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이 퍼졌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긴급 성명을 내고 키토와 과야킬 지역의 경찰관이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최근 조직범죄단체 로스 초네로스의 우두머리인 아돌포 마시아스가 탈옥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도 명령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예산 합의에 반대한다며 이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은 국경 안보와 침략 방지, 바이든의 정적 및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무기화 중단과 무관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전날 2024 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 법안의 상한액을 1조 5,900억 달러로 설정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출 예산안의 쟁점 사항을 놓고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9월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로 회계연도 시작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예산안을 타결짓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합의한 첫 번째 임시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1월 20일입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내년 9월로, 또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달 우주정거장의 첫 번째 임무인 아르테미스 4단계 계획을 2028년에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2025년 10월로 계획했던 발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사는 덧붙였습니다. 나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주비행사와 함께 다가오는 아르테미스 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히고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사는 승무원의 안전을 유지하고 임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 요소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기 환기 및 온도 제어를 담당하는 회로 구성 요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나사 측은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긴축 정책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한편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의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며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중국의 예상보다 약한 성장, 교역 단절 심화,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강한 회복력을 보였던 미국 경제는 작년 추정치 2.5%보다 둔화한 1.6%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는 올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작년 추정치 5.2%보다 0.7%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AIPI 아울리치 앤 인게이지먼트 미셸강 대표가 오늘 조지아주 주 하원 99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9 선거구는 스와니와 둘루스 서북쪽 슈가이를 포함하는 곳으로 약 5만 6천여 명의 인구 중 18세 이상이 75%를 차지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33%, 흑인 14%, 히스패닉 10%로 유색인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 후보 측은 소개했습니다. 강 후보는 민주당 소속 최초의 한인 여성 후보로 스몰 비즈니스 육성과 경제 활성화, 메트로 지역 최대 문제인 주택과 교통 문제 해소, 지역 안전, 여성의 선택권 회복 등을 선거 공약으로 삼고 출마했습니다. 강 후보는 2022년 당선된 멜 리브스 주 하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강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리브스는 메디케이드 확장과 생식 자유, 즉 낙태 선택권에 반대한다면서 2023년 리브스는 조지아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기 위한 바우처 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2년 99 선거구의 전 민주당 후보였던 옴 두갈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강 후보가 올해 선거에서 승리하면 조지아주 최초의 민주당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1992년 조지아로 이민 온 미셸 강 후보는 UGA 대학원에서 공공행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비영리단체에서 매니저로 일해왔으며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민주평통 등 한인단체에서 임원으로 자원봉사했습니다. 한편 미셸 강 후보는 오는 23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선거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기소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로부터도 기소를 당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의 지방 검사인 페니 윌리스, 바로 이 인물입니다. 페니 윌리스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18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요,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지방 검사도 법을 어겼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일간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요, 조지아주 법원에 접수된 새로운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해당 문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 문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인 변호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자신의 로펌이 받은 풀톤 카운티 자금으로 윌리스와 함께 호화로운 휴가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선 웨이드라는 인물은 원래는 캅 카운티에서 경력을 쌓았던 변호사였고요. 캅 카운티에서는 경범죄만 다루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다시 말해서 중범죄를 다룬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에 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특별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 임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임명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이야기된, 특히 어제 문서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둘이 연인 관계로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연인 관계이고 특별검사로 지목이 되면서, 임명이 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65만 4천 달러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다. 트럼프는 70만 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뭐 65만 4천이나 70만이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수임료 액수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큰 돈을 받아서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여행을 다녔다. 크루즈 티켓을 끊습니다.
크루즈 티켓을 끊었는데 둘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수상한 것이죠. 둘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둘이 같이 나파밸리,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하고 플로리다 여행도 하고 둘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아주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문서가 127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요, 2021년 11월에 특별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바로 전날 이혼 소송을 냅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죠. 페니 윌리스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싱입니다. 돌싱인데 유부남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로 임명해주기 바로 전날 이 남성은 이혼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둘은 그 이후에 수임료 받은 거 가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J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소송에서 제기된 폭발적인 문제가 트럼프와 나머지 14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타당성을 훼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윌리스의 직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AJC에서는 배경을 깔아놓고요. 그러나 한 윤리 전문가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윌리스와 웨이드는 웨이드가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연인 관계가 바탕이 돼서 둘의 돈 관계, 돈벌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연방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의 수임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냥 일개 개인 변호사가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일을 의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70만 불이라는 변호사 수임료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뿐더러 풀톤 카운티에서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풀톤 카운티의 지방정부 세금이 나간 겁니다. 국민들인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쓰인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세금이 70만 불이 변호사비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를 기소하는 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면책특권에 관한 연방 항소법원 청문회 때문에 나왔다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송은 기각돼야 된다. 이제 이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에 제기된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18명에서 20명을 뒤쫓았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쫓고 싶었다. 그들은 상원의원을 쫓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갔다. 이제 트럼프의 특유한 말투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기된 소송은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그들은 그녀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받아서 공금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리베이트 해가지고 서로 같이 나눠 쓰게 하는, 이것은 일종의 뇌물공여하고 비슷한 그러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AJC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연방 법률을 어겼으면은 지금 지방 검사로서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긴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해가지고 싸잡아서 기소했던 그 모든 기소가 다 법원에서 기각 처리해야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제출된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서를 낸 사람은 트럼프 쪽이 아닙니다. 마이클 로만이라는 예전에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과거에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2020년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같이 줄소송 당한 피고 측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이클 로먼이라는 사람을 대신한 변호사가 이러한 청원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지금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은 남자를 이혼시키고 일을 주고 뭐 이런 아주 부적절한 이상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윤리적인 관계를 떠나서 돈을 국민들이 납세해가지고 걷어준 그 돈을 수임료로 주면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기한테 일거리를 준 사람한테
같이 여행을 가도 그것도 적지 않은 이 밥을 사도 얼마 이상 사면 안 된다라는 공직자 이 규정들이 다 있는데 그냥 크루즈 여행에다가 뭐 지금 캘리포니아의 플로리다 호화 여행을 지금 다 돈을 대줬다. 이 사람 이름으로 다 돈을 썼고 윌리스는 가서 그냥 얻어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분명하게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좀 미심쩍은 부분은 이 법원 청원서에는 이 주장은 있는데 증거 제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이 현재 지금 재판 중인 트럼프 관련 재판들을 일단 홀드하고 멈추고 패니 윌리스 지방검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재판을 속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과연 그렇게 할지 말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무리수를 둬도 너무 큰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임명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임명, 잘못된 기소, 그리고 잘못된 재판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 빠졌고 정치 하수인 역할로 전락했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 수준까지 좀 와 있는 겁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란 말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